그죠? 몸이 고생하잖아. 그러니까. 자, 오늘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우리 저희 나머지 친구들은 이 강의를 잘 들어야 되니까 오늘 진도를 좀 달릴 계획입니다. 이제 뭐 달린다고 해도 뭐 과하게 달리지 않을 걱정이 마시고.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정리한 게 상관없이 값구하기는 뭐 중간 범위였지만 체크만 같이 했고요.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의 메인은 변환이었죠. 그죠? 상관없이 변환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기본형만 잡아놓고 오늘 이 본격적인 그래프 얘기를 할 건데, 변환 관련된 문제에서는 보니까 질문이 그죠? 19번 한번 해서 19번 맞나요? 네, 19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9번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19번 문제는 뭐 곡으로 나와 있는 게 좀 특이한 것 같긴 한데, 일단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판단 근거는 이래야 된다고 했죠? 세타가 20분의 파인데 문제 시작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9세타라는 걸 보자마자 아, 이건 변환 문제야. 그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삼각함수는 값을 구할 수 있는 구도가 워낙 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변환 문제인데, 변환 문제라 한다는 것은 분명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나 뭐 이런 기준이 중요할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센스 비율을 잡아놔야죠. 여기 몇을 곱할까 정민아? 2분의 파이를 만들어 보려면 그쵸? 10세타가 2분의 파이겠네요. 얘는 이걸로 이미 뭔가 잡혀요, 얘가. 알겠죠? 근데 이제 혹시라도 다른 문제에서 또 다른 필요할 수 있으니까 2배 해버리면 20세타가 파이가 되는 경우도 있죠. 보통은 뭐 이 둘 중에서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가 중요한 건데, 10세타가 2분의 파이니까 분명 내가 각을 볼 때 10세타 더하기 몇 세타, 10세타 마이너스 몇 세타 이런 식의 기준을 고민해 봐야 되고, 혹은 20세타 플러스 몇 세타, 20세타 마이너스 몇 세타 뭐 이런 걸 고민해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런 걸 딱 겨냥하면서 문제를 보는 게 이제 유형을 공부하는 친구들의 장점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겨냥을 하면서 문제를 봤더니 이미 난 처음부터 보이는데? 그죠? 여기 세타가 있고 옆에 있는 9세타가 골칫거리였는데 10세타에서 세타 빼버리면 그죠? 얘는 9세타로 보여지지만 세타로 바꿀 수 있겠다. 그죠? 그럼 얘만 빼서 선생님 코사인 9세타는요 코사인 10세타 마이너스 세타라 적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변환 공식에 의해서 그죠? 사인으로 바뀔 것이고요. 1사분면이라서 플러스입니다. 그죠? 그럼 얘가 결국 그냥 사인 세타네. 요거 잡아내는 얘기인 거지. 그럼 지금 주어진 문제는 사인 제곱 세타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도 보시면요. 사인 2세타와 코사인 8세타야. 같은 개념이겠다. 그렇죠? 8세타를 10세타 마이너스 2세타로 보면 변환치함에도 사인 2세타가 되겠지. 사인 제곱 2세타구나. 사인 제곱 2세타. 제곱이 만들어져. 사인 제곱 3세타가 되겠죠.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사인 제곱 9세타까지 가겠네요. 그죠? 거기 있는 오른쪽에 코사인 세타를 10세타 마이너스 9세타로 보면 되겠지. 이해했어? 그럼 정리 나와. 얘가 제곱이 있는 형식의 20분의 파이짜리 문제니까 변화 문제일 것이고, 뉘앙스로 체크해보면 아마도 얘와 얘의 합이 얼마가 될까요? 1 될 1이죠. 제곱이 깔려있는 것들은 1로 없어질 수밖에 없고요. 알겠죠? 만약에 제곱이 없어? 그럼 둘의 합이 0일 거야. 알겠죠? 아니면 못 풀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1이 느껴집니다. 알겠죠? 1이 느껴지면 대충 내가 감으로 때려버리면요. 두 개가 다 1일 거 아니야. 1, 1, 1, 1. 근데 9개 있잖아. 그렇죠? 가운데 한 개 남은 거 2분의 1일 거야. 그 다음에 이거 2분의 9입니다. 알겠죠? 물론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겠지. 알겠죠? 워낙 변화 문제는 뻔하기 때문에 자꾸 던져주는 거였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1로 귀결되긴 할 텐데, 그 과정을 보면 여기 있는 사인 9세타는요. 하나만 체크해볼까? 사인 10세타가 2분의 8이었죠. 마이너스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네. 코사인 제곱이야. 그죠? 코사인 제곱 세타와 똑같다. 그러니까 예상대로 죠 사제곱과 후제곱의 합이니까. 1, 1, 1, 1. 그죠? 그러면 분명 봐봐. 여기 9개가 있으니까 둘씩 묶어버리면 4가 튀어나올 것이고, 가운데 사인 제곱 5세타가 남아있겠지. 이해됐어요? 그럼 사인 제곱 5세타는 4 플러스 사인 제곱 5세타가 잠깐만 저기 5 곱하면 4분의 파이거든요. 그죠? 그럼 사인 4분의 파이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그렇죠? 2분을 제곱하면 2분을 해서 예상대로 2분의 9가 나온다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그 방향성을 겨냥해서 풀면 도움이 될 거다. 자, 넘어가서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25번으로 이제 풀이를 좀 잡아보면 될 것 같은데요. 2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도 선생님 5% 그치? 네, 22번 챙겨볼게요. 22번입니다. 자, 22번부터 먼저 가보죠. 좌표 평면 위에 단위원을 12등분. 자, 표시를 해볼게요. 단위원을 12등분. 단위원을 12등분 하면 상황을 좀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얘가 말한 걸 구현해 보면요. 반지름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불러요. 이 단위원을 뭐 x축, y축은 없겠지만 그거 가다면요. 그렇죠? 여기를 12등분 했다라는 건요. 여기 뭐 이렇게 12등분으로 같겠지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얘가 앞에서부터 1,0이 P1. 여기를 P1을 적고요. 그죠? 그 다음에 P2, P2, P3를 갖겠지. 쭉 갖겠지. 마지막이 아마 P12가 되는 거예요. P10. 잠깐만. P1은 포함 이런 거 맞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P10인가 봅니다. 이건 P0랑 똑같아. 이건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P15, P0. P15, 5가 여기죠. 한 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원을 12등분 했다는 건 이게 봐봐. 원이든 저번 시간에 쌤 부채꼴을 풀었는데 부채꼴을 등분했다는 건요. 중심각 잡으러 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봐봐. 원의 중심각은 2파일 거 아니야. 그렇죠? 2파이를 12개로 쪼갰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뭐 이게 특수각이네요? 6분의 파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세타는 6분의 파이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나한테 요구한 게 이제 사인 세타부터. 사인 세타, 사인만 풀게요. 코스, 잠깐만요. 잠시만요. 12세타면 12등분 2파이지. 사인 쪽 말고요. 코사인 쪽 풀게요. 아마 사인 쪽은 쉽게 뚫릴 텐데 코사인 쪽이 엉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코사인 좀 보여드릴게요. 위에 건 너네 해봐요. 똑같은 방식으로 쉽게 풀려. 코사인 2세타, 코사인 3세타 더하기 코사인 11세타를 지나서 코사인 12세타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상황인 건데 세타가 6분의 파이란 특수각이라서 이거 대입해서 값을 다 구해도 답은 나옵니다. 알겠죠? 특수각이니까 알겠죠? 근데 뭐 그걸 요구하는 문제 아닐 거니까 변화 문제인데 자 봐봐. 얘는 제곱이 없죠? 그죠? 그러면 합이 얼마가 될 삘이야 일단 느낌은 0이 될 삘이긴 해. 알겠죠? 그래서 이거 근데 실제 답은 0입니다. 0이 나올 건데 근데 얘는 변화를 진행해보면 실제 0이 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 봐봐. 자 얘와 얘가 원래는 0이 될 삘인데 잠깐만 이거 특수각이네? 다 특수각이구나. 이렇게 얘기가 좀 애매하네. 그렇죠? 아무튼 세타짜리 각을 만들려면 이게 6분의 파이라서 좀 짜증나긴 하는데 특수각이라서 구하고 싶은 욕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변화 문제를 풀어야 돼. 얘 같은 경우는 6세타가 파일 거 아니야. 그죠? 아니면은 12세타가 2파이인 걸 이용해야 되겠지. 뭐 가운데 2분의 3파이와 2분의 파이도 있겠지만 알겠죠? 아마 저걸로 잡으라는 얘기인 건데 자 얘는 각을 똑같이 못 맞춥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얼마냐면 얘는 코사인 그냥 2파이예요. 얘는 1이죠 1.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얘를 각을 맞추라는 얘긴데 자 얘 해볼게. 코사인 12세타가 2파이니까 요거 2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쓰는 거 맞죠? 그죠? 이거 변화를 취하면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안 나와요. 왜냐면 얘가 4선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봐봐. 얘랑 얘가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실제로 해보면요. 얘랑 같은 게 되는 거야. 그럼 쌤 얘는요 그냥 코사인 세타 똑같은데 이거 맞아? 그러면 여기 있는 코사인 10세타는요 같은 방식으로 얘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합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2배로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봐봐. 코사인도 2개 2세타도 2개, 세타 2개, 3세타 2개. 잠깐만 있어. 얘는 구했으니까 1이었잖아. 그러면 총 11개 맞죠? 정리 한번 할게요. 이 11개까지 합을 정리해보면 세타가 2개, 2세타 2개, 3세타 2개일 거 아니야. 그러면 아마 2배 세타 더하기 2세타 더하기 쭉 가서 5세타까지는 나올 것이고 그죠? 이래서 5세타와 아마 7세타 똑같을 거란 말이야. 가운데 6세타가 남아있단 말이지. 그건 따로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되고 6세타 더하기 1이 있는 거지. 그죠? 그때 이 코사인 6세타가 얼마냐면
코사인 파이라서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이게 사라지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경우에 이제 얘를 정리하는 거네. 자, 다시 또 합니다. 코사인 5세타는요. 코사인 6세타가 파이이기 때문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그럼 얘는 변화하면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마이너스 코사인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얘가 사라진 거지. 이렇게. 이해했어? 그러면 2세타와 4세타 사라진 거죠. 가운데 또 3세타가 나와. 걔가 또 2배 코사인 3세타인데 이 코사인 3세타는 마찬가지로 세타 6분의 파이니까 3세타는 2분의 파이입니다. 코사인 2분의 파이 0이거든. 결국 0으로 귀결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쌤들이 봐봐. 우리가 이런 좀 단순한 문제를 풀다 보면 어차피 제곱이 없는 게 다 0으로 가긴 하고요. 제곱이 있는 건 합이 1로 가는데 이거 쌤이 의도를 갖고 뭔가 박아내면 그게 0이 아닌 경우도 나올 수 있고요. 1이 아닌 경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그런 걸 뉘앙스 느끼고는 가지만 확인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뭐 처음 시간이 없어서 때려 맞추려면은 뭐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겠지만 위험성은 있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B는 0이었다. 알겠죠? 아마 이거 A도 0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죠? 그럼 뭐 둘의 합은 0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오늘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자 25번을 가보겠습니다. 25번입니다. 25번입니다. 자, 가보시죠. 얘는 이제 루트 2 코사인이네요. 보시죠, 루트. 우리가 뭐 뒤에서 이미 기본 그래프는 그리는 거 배웠으니 루트 2배한 걸 따로 얘기하진 않았는데 뭐 이 정도는 뭐 예전 공부로서도 충분히 해결해 볼 수 있지 않나 싶긴 하네요. 보겠습니다. 자, 두 점 0,0과 2분의 파이, 0을 이은 OA를 6등분한 점을 P1, P2, P3. 자, 일단은 얘는 이제 좌표 평면에서 이야기라서 어쩔 수 없이 보여야 되겠네요. 봐봐. X이고요. 얘가 얘기하는 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앞에 거와는 다르네요. 원점을 잡아놨고 0,0 5가 있고 얘가 2분의 8 넓게 하자. 2분의 파이, 0이라는 A라는 점을 잡아놨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가 P1, 6등분, P2, P3 이렇게 해가지고 P4 가서 써보니까 P5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죠? 이렇게 6개의 등분으로 잡아서 점을 잡았다. 그렇죠? 자, 이걸 봐봐. 여기 X축의 좌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P1이라는 놈은요. 이 선분을, OA 선분을 6등분한 거니까 여기 원래 길이가 2분의 파이잖아. 그죠? 그 6등분 했으면 P1 같은 경우는 얼마 됐어요? 나누기 6 하면 12분의 8겠네. 그죠? P1의 X좌표가. 그쵸? 그 다음에 P2의 X좌표는요, 12분의 2파이겠지. 약분을 하지 않는 게 여기에 방향성이 맞지 않을까요? 12분의 3파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뭐 이런 형태가 맞습니다. 알겠죠? 그랬을 때, 이거 뭐라 했냐면, 점 PK를 지난 X축의 수직 직선과 Y는 루트 2 코사인 X의 그래프의 교점을 QK를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요게 사실은 뒤에 있는 그래프와 연동을 시킨 거긴 하네요. 근데 저번에 기본 그래프는 그려놨으니까 요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그죠? 여기가 이제 원래는 1인데 이거 루트 2에 있으면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코사인 그래프는 원래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2분의 파이, 0을 지나고 이렇게 가는 그래프죠. 이렇게 한 줄기.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내가 2분의 파이 넓게 잡았으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겼죠. 그쵸? 그때 요 상태 요 식이 뭐냐면 y는 루트 2 코사인 x라고 준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때 얘가 이런 얘기를 한 거야. k의 1, 2, 3, 4, 5를 받아냈지만 5개의 점을 한 번에 표현한 거죠. P1에서 이렇게 올려서 만나는 요 점을 Q1이라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P2에서 x축의 수직으로 이렇게 올린 요 점을 Q2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랬을 때 P1, Q1의 길이의 제곱이라는 건 요 점의 y좌표의 제곱이라는 거죠. 그죠? P2, Q2의 제곱이라는 건 요 점까지 y좌표 제곱인 거죠. 그럼 이제 약간 감이 잡히는 거죠. 얘가 말하는 P1, Q1의 길이의 제곱과 P5, Q5 길이의 제곱은 이제 뭘 얘기하는지 감이 잡히는 거지. 봐봐. P1이 얘니까 이걸 여기 대입하면요. 얘가 말하는 P1, Q1의 길이는 요 x좌표를 대입한 y좌표 루트 2의 코사인 12분의 파이가 되겠죠. 여기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 놈의 제곱은 2배의 코사인 제곱 12분의 파이가 되겠죠.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임을 판단해내는 게 조금 어렵겠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래서 얘가 말하는 길이를 다 정리하면 2배의 코사인 제곱 12분의 파이.
더하기 2배 코사인 제곱 같은 방식이니까 12분의 28 약분을 안 해야 되겠죠. 2배 코사인 제곱 12분의 38 쭉 가서 2배 코사인 제곱 12분의 58 까지 가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제곱 문제는 또 마찬가지야. 이거 2로 묶으면 코사인 제곱 12분의 파이부터 쭉 진행해서 코사인 제곱 12분의 5파이까지 가는 뭐 그런 문제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제곱의 문제를 풀다 보면요. 또 얘들의 합이 1일 필이 느껴지는데 그 1이 나오는 구조가 보통 이래요. 뭐 사인 제곱 10도랑 사인 제곱 80도. 이거 얘기거든. 이게 자꾸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이게 사인 제곱 80도, 즉 얘들의 합이 90이잖아. 그러면 사인 80도는 쉽게 말하면 사인 90도 마이너스 10도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y축이니까 사코가 바뀔 것이고 어차피 1사분면 가격이기 때문에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좀 나중에는 쉽게 연동이 될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뭐 사인 20도를 코사인을 바꾸라면 코사인 70도예요. 같은 이유인 거죠. 90 마이너스 세타가 바로 사코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확률이 돼버리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지만 얘네 둘의 합이 90도거든요. 이게. 둘의 합이 12분의 6파이잖아. 그쵸? 여기서 이제 변화하지 않더라도 이런 풀었으니까 얘들의 합이 1인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또 두 개 합이 1이겠죠. 총 5개 있으니까. 가운데 제곱하면 얼마라고? 2분의 1이야. 왜 그거 4분의 파이였을 거거든.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 돼서 뭐 같은 구조는 얘기하겠죠. 변화 문제 풀이 그래. 아니면 낼 수가 없어요. 얘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라서 또 결론은요. 얘는 1을 하나 박아놔서 2 곱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니까 2분의 5가 되겠죠. 5가 되겠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알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요 각에 대한 정도만 돼 있었으면 풀었겠으나 알겠죠? 아마 이 그래프 환경에서 얘가 말하는 그 길이의 제곱이 어떤 의미인지가 파악이 되지 않아서 못 푼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네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잘 풀어보신 것 같고요. 정민이가 이제 선생님이 삼각형 각에서는 뭐 어쩌라고 합니까? 이런 느낌의 문제가 있어서 고라니를 잡아드리면 삼각함수에서 이렇게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가 A, B, C다라는 걸 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알겠죠? 다른 의도는 없어요, 얘네들. 알겠죠? 이 삼각함수 나오는 삼각형 위의 얘기는요, 간단한 게 거기서 말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합이 정리 얼마나 얘기야? 삼각형의 세 각이니까 제 세 개 합이 얼마나 얘기야? 180이라고 쪽팔리지 마시고 파이란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거 하나 써먹으라는 얘기야. 다른 의도 없어.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로 어색해서 막혀있는 친구들은요, 얘네들이 원하는 건 저거 하나야. 알겠죠? 그럼 너가 봐봐. 정민이가 지금 36번도 풀려다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일 거 아니야, 그치? 정민아, 저거 하라는 얘기야. 알았어? 적용해볼게요. 봐봐. 기억해. 질문이 아니네? 갈게요. 네, 어렵다 싶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2분의 A가 사인 2분의 B 더하기 C랑 같냐 확인해 바라보니 않았습니다. 그죠? 이거 정리하는 얘기야. 자, B 더하기 C는 정리 어떻게 하면 되겠어? 2분의 아무래도 각을 2개 쓰는 것보다 넘겨서 1개 쓰는 게 낫죠. 파이 마이너스 1을 잡아주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분리시켜서 이거 한 번에 결론 충분해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A가 된다. 변환치야. 이거 아까 했죠. 90도에서 뺀 거는 코로 바뀌어버려요. 145입니다. 알겠습니까? 기억은 아니네. 사인과 코사인 같은 리가 없지. 그죠? 니은 맞춘 거. 니은 이제 가보지. 사인 A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랑 같니?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는 변환치에 보시면 사인 A와 같습니다. 니은은 참이죠. 그리고 항상 이 상황 때마다 내가 얘기해 주지만 물론 이런 문제집 문제나 학교 내신은 아닐 때도 있지만 큰 공식적인 모의고사라면 알겠죠? 기억이 거짓이야? 저는 니은은 무조건 뭐다? 참입니다. 알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큰 공식적 시험이면 100%입니다. 아시겠죠? 지금만 푸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잘 기억이 거짓인 경우가 잘 없습니다. 수능이나 큰 모의고사는 그래서 반대로 기억은 무조건 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봐봐, 이런 구조를 알면 뭐가 좋냐면 모의고사 푸는데 그런 기억 내용 문제 어렵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보통 그렇다는 거야. 100% 아니니까. 그렇지? 근데 기억이 거짓인 거 니은은 100% 참이야. 알겠지? 그거 100%인데 기억, 그래서 이런 걸 출제할 때 안단 말이야. 그래서 기억을 참고 던지는데 반대로 이거 우리 역으로 쓰면요. 좀 모의고사에 그런 기니디 문제가 좀 어려운데 풀다가 상황이 이해하는데 기억을 참이라고 힌트로 받으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걸 니은 푸는 거야. 그러면 생각보다 잘 뚫린다.
뭐 이런 디테일한 팁들은 나중에 내년에 많이 배우시겠죠? 이게 수능은 100% 객관식, 주관식, 단답형이기 때문에 뭔가 뭐 해먹을 게 많아요, 알겠죠? 내신은 근데 아닐 수 있어. 내신은 개인이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공식적인 루트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주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는 점을 참고만 하시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풀어내면 되고요. 여기 약간 걸리는 게 리을 한번 보시면요. 아니 리을이래. 38번의 리을. 여기 나머지는 똑같은 패턴이라서 그렇게 적용하면 다 뚫릴 것이고 38번 리을이 이런 거야. 뭐 똑같이 삼각형의 세 각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파이일 건데 그죠? 거기 리을을 보시면 코사인 이제 보자마자 나오는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C가 양수면 얘는 둔각이냐 뭐 이런 얘기죠. 그죠? 요거 변환치 않아. X축 안 바뀌고요. 코사인 C. 얘가 2, 4분면이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코사인 C가 음수라면. 그죠? 둔각이냐 이 말인 건데 코사인이 음수가 되려면 몇 사분면각이에요? 2, 4 아니면 3, 4분면을 얘기하는 건데 삼각형이 각이기 때문에 파이를 넘어갈 수가 없죠. 무조건 2, 4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C가 2, 4분면 각이라는 건 C 자체가 둔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요 그 니을의 힌트를 통해서 이 삼각형은 각 C가 둔각인 삼각형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지. 알겠죠? 코사인 음수가 나오는 건 둔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다 해결 보시면 되고요. 혹시 40번 같은 문제나 39번 같은 문제로 혹시라도 막힌 친구가 있다면 요거 나중에 삼각함수 활용할 때 배우는 건데 이게 되게 자주 쓰이는 놈입니다. 정민이가 이쪽으로 따지면 어려워하니까 정민이한테 물어볼게요. 정민아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만났어. 네.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뭔 거 같냐? 잘 모르겠어. 태양 뭐라고? 태양은 뭐야? 내각이 합이 내각이 합이 파이 파이 아니, 맞냐? 설마 2파이다? 예. 뒤집다 진짜. 네. 현수가 혹시 뭐 있지 여기? 그렇죠. 마주보는 아마 내용 알 텐데 안 나와서 그렇지. 마주보는 합이 뭐라고? 파이. 네. 이거 쓰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이게 방향성이가 있어. 알겠죠? 그걸 잘 이용해 쓰시면 또 뚫립니다. 요건 근데 지금 약간 버퍼를 세는 건 상관없는 게 이 뒤에 있는 삼각함수 활용 문제 풀다 보면요 맨날 나오는 얘기라서 알겠죠? 그쪽에서 어차피 잡힙니다.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다. 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번에 잡아봤던 이 함수 그래프 발만 살짝 올려놨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이어서 오늘의 이야기 살을 좀 붙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후반부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y는 sin x와 y는 cos x와 y는 탄젠 x의 기본형 그래프는 그릴 수 있으시겠죠? 그죠? 뭐 그건 또 예전 개념학습 할 때도 워낙 그려봤으니까 기본 그래프는 잘 그릴 것이고요. 이제 오늘은 이동된 상황을 공부하셔야죠. 그죠? 이동을 했을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쌤이 이렇게 정리했죠. 우리가 함수는 이제 이런 이동된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적이니까 sin bx 플러스 c 더하기 d 이런 꼴의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게 포인트인 건데 쌤이 이제 사인과 코사인은요 그림 그릴 때 이런 설명을 합니다. 저번 개념 잡을 때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아서 이 사인을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한 주기가 나오는데 그죠? 2파이 0 0이네 파이 0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인 건 알지만 쌤 쓰지 말라 그랬죠? 헷갈리니까 이게 이제 한 주기만 그린 그래프는 그렇죠? 이때 쌤이 이런 용어를 좀 씁니다. 요거를 뭐라고 그러죠? y는요? 기준선 이런 필기장 얘는 적혀 있겠죠. 그렇죠? 이 가운데 기준선 이건 뭐 쌤이 정하는 멘트야. 서로 얘기하기 편하게 하려고. 그 다음 이렇게 올라간 요 간격을 진폭이라고 부르자. 여기겠죠. 그죠? 이렇게 진폭이 1만큼 흔들리고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주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원래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포인트만 정확히 그리면 돼. 나머지는 대충 그리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수로감수 그릴 때도 마찬가지야. 지수로감수의 포인트는 뭔지 알아? 점근선 한 점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럼 끝. 그것만 잘 챙기면 돼. 알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y는 물론 뭐 중간고사 봅니다. 벌써부터 까먹은 척도 있겠지만 이런 걸 상관없이 이런 걸 내가 그릴 일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만 그리면 돼. y는 3이 있고 아무거나 대입해. 선생님이 말하는 기준점은 이제 밑을 무마시키는 1을 대입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1,4를 지나게 어딘가 1,4 있겠지. 밑으로 크네? 증가게.
이렇게만 그리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게 필요한 거야. 얘를 좀 더 나아가면 나중에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요 이렇게 나와. 문자. 선생님 이건 어떻게 됩니까? 야 y는 b 잡고 그냥 x축 y축 그리지 마. 그 그림 그릴 줄 몰라서 그런 거야. 알겠죠? 축이 중요한 게 아닌 거니까 b가 중요한 거죠. b가 움직이겠지. 어쨌든 얘는요 이렇게 가. 이걸로 그 문제를 접근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야 그 어려운 축을 뚫린단 말이야. 여기에 막 축을 다 그려놓고 그리잖아. 그러면 그것도 못 풀어요. 틀만 자꾸 풀어야 돼. 알겠죠? 로그랑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는 바라보는 기준을 정확히 잡아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요 세 개입니다. 사인과 코사인을 내가 따질 거야? 그럼 기준선 잘 잡고 진폭 체크한 다음에 주기만 잡아서 돌리면 돼. 이해됐습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어려운 문제 설명할 때 뭐라 얘기하냐면요. y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a는 양수화 칠게요. 헷갈리지 않게. sin bx 더하기 c 더하기 d 실제 이렇게 해볼까? a, b는 다 양수. 안 헷갈리게. 이렇게 던져놓고 해석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 또한 마찬가지예요. 축을 잡는 순간 이 문제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y는 d가 어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거기에 뭐 얘가 시작하는 포인트가 있겠죠. 잠깐만 설명을 위해서 C만 좀 지울게요. 이런 게 은근 모의고사 잘 나오고 좀 어려운 문제잖아. 알겠죠? 그럼 봐봐. 여기가 Y축 있겠지. X축 이동 안 했으니까. 알겠죠? 얘가 0,0을 지나는 0,0은 아니고 요 기준점에서 여기 출발하겠죠? 그림이 아마 이렇게 갔을 거야. 그때 여기 높이가 D보다 큰 T 플러스 L일 것이고 진폭 A니까. 그죠? 여기는 D만 써. 다 됐겠지. 한 주기는요? 아직 설명 안 했는데 B분의 2파이가 되거든. 이런 게 다 오겠지. 알겠습니까? 요건 주기가 설명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만 그려서 A의 변화에 따라서 얘를 뭐 움직여보고 D의 위치에 따라서 얘를 뭐 올려보고 막 이렇게. 네. 그러니까 축을 잡아놓고 푸는 게 아니야. 기준을 정확히 잡아놓고 그 기준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그래프를 추론하는 거죠. 그래야지 얘가 바라는 그 이상한 이야기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틀을 잘 잡아놔야 돼. 알겠죠? 그럼 사인과 코사인은 그렇죠. 기준선, 주기, 진폭만 잘 챙겨서 그림을 접근해라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본형에서는 얘를 뭐 다 알고 있지만 저렇게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챙겨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기준선을 담당하는 게 얘죠. 기준선 방금 그렸지. 그죠? 왜냐면 y는 sin x를 d만큼 올린 거니까 이게 y축 이동이잖아. 그래서 d는 바로 보일 것이고 두 번째 요게 이제 진폭을 담당하는 요까지는 뭐 이해가 쉬울 거니까 그렇죠? 여기서 진폭이 얘를 의해서 결정된다. 물론 절대값 a죠. 그죠? 저게 마이너스면 이게 뒤집은 거야. 자, 요거는 조금 그 상황을 보여드리면 내가 너무 저거를 안 잡아주고 문자로 헷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보여드리면요. 뭐 이런 겁니다. y는 사인의 2배스. 그러면은 그렇죠. 원래 사인이 이거였으면 그죠? 이거 원래 사인 x. 2배한 사인은 쌤이 지수로 함수할 때부터 얘기했죠. 함수 앞에 숫자 곱하는 건 R를 땡기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있는 모든 점을 2배 땡긴 거야. 그 진폭이 2배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알겠습니까? 여기 만약 2분의 1 했어. 누르는 거죠. 그래프가 진폭이 2분의 줄겠지 이렇게. 상황했습니까? 근데 여기 만약에 y는 마이너스 2 사인에서 마이너스 하나 옆에 거야. x축 대칭인 거죠. 그 얘를 뒤집어서 2배 늘렸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뭐 이런 개념인 거야. 정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 숫자가 역할을 하는 게 진폭을 건드리는 거죠 이제. 알겠죠? 음수를 뒤집어주는 거고 아니면 늘리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진폭을 우리가 보통 양수만 얘기하니까 절대값을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b가 담당한 게 뭐였어? 기억나십니까? 주기였죠. 주기. 이 주기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b분의 2파이 정확히 절대값 b분의 2파가 됩니다. 알겠죠? 저게 저렇게 되는 이유를 가볍게 좀 보여드리면 증명 말고 가볍게만 이해시켜드리면 이런 거야. y는 만약에 뭐 sin x가 있어. 얘가 주기가 이제 2파이고 우리가 뭐 저번 시간에 증명을 함수로 해줬는데 함수로 증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게 봐봐. sin 뭐 3분의 파이가 있어요. 얘를 sin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라고 해도
상관없죠. 왜냐면은 요 각과 요 각은 동경이 일치하기 때문에 사인 값이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각이 엄청 큰 거 다룰 때는요 2파이를 더하거나 빼거나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럼 결국 이제 각이 2파이랑 한 바퀴 돌아버리면 똑같은 동경이 될 건데 그럼 여기에다 내가 뭐 설명을 위해서 1도부터 대입을 했어. 2도, 3도 막 대입. 360도를 대입하는 순간에 한 번 돈 거지. 동경. 그러면 361을 대입하는 순간에 같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언제 한 바퀴 도냐의 문제인 거야. 그러면 x만 잡혀있으면 얘가 내가 뭐 1, 2, 3 대입하고 2파이를 대입하는 순간 0을 대입하면 똑같은 거니까 한 바퀴 돌아서 주기가 2파이인 건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 y는 sin 2x로 딱 함수를 만든 거야. 그럼 얘는 x의 값을 대입할 때 180도까지만 대입을 해도 실제 얘는 360도가 된 거니까 한 바퀴 돌아버린 거죠. 그래서 얘가 쉽게 말해서 한 바퀴가 되는 게 주인 거야. 그러니까 x는 파이가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bx가 2파이가 되는 게 주일 거기 때문에 x는 b분의 2파이가 되는데 b가 음수라도 주기는 안 바뀌니까 주기는 보통 우리가 음수를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구해라 라고 이제 공식화 시켜놓은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 세 가지에 대한 역할을 잘 잡아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C 같은 경우의 역할은요 의미가 있진 않고 함수가 x축으로 이동만 한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거는 뭐 그림으로 잡아야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알겠죠? 그래서 이동된 그림은 A, B, D만 정확히 딱 잡아내서 아까처럼 문자로 나와 있더라도 그림을 구현시킬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주어지고 풀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은 마찬가지죠. 코사인은 뭐 얘랑 같습니다. 코사인은 뭐 동일을 하니까 항상 변태는 탄젠트다. A가 빠졌네요. A 탄젠트. bx 더하기 c 더하기 d 뭐 이런 꼴을 만났을 때 그죠? 탄젠트는 그런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얘랑 변태야. 얘는 이제 우리가 뭐만 기억하면 되냐? 주기만 기억하면 되죠. 그죠? 탄젠트의 원래 주기가 얼마였지? 파이. 이거 외워야 돼. 알겠죠? 물론 뭐 이유는 있지만 그럼 얘는요 b분의 파이가 주기가 되는 주기. 얘 또한 절대값으로 붙여야겠지.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다만 질문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점근선은 뭐야? 이런 질문을 하죠. 알겠죠? 그러면 점근선 어떻게 구해? 여기 각이 bx 더하기 c가 외워놔야 되는 거죠. 2분의 2n 플러스 1파이가 되면 단위는 정수. 단위는 정수. 여기 점근선이죠. 알겠죠? 물론 답을 쓰면 안 되죠. c를 넘기고 b를 나눠서 x는 하고 이상한식 써야지. 단위는 정수. 가끔 점근선을 물어볼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점근선 정도는 그냥 각만 떼우면 돼요. 어차피 외우는 게 있으니까. 알겠죠? 요게 이제 그 그래프의 2차적인 얘기는 사실 답니다. 알겠죠? 요 가지고 이제 문제가 슬슬 풀어내면서 이제 문제를 진행하는 건데 자 문제 몇 개만 적용을 해볼게요. 42번입니다. 이런 거 이제 그 지금 배운 요 얘기를 얼추 다 기억이 나고 있고 어렴풋한 기억도 다 있기 때문에 풀이 쉬울 텐데 몇 개만 가볼게요. 42번입니다. y는 a sin bx 더하기 1 얘의 최대와 주기가 얘일 때 양수 ab를 구해라 이 말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 그림도 그릴 필요 없이 바로 답이 나올 텐데요. 알겠죠? 뭐 지금은 이제 다시 우리가 개념 정리하는 거니까 이 식을 보자마자 여러분 어떤 게 떠올라야 돼? 아까 한 것처럼 y는 1일 것이고 ab가 양수되니까 여기 어딘가 y축이 있겠죠? y축의 위치는 잡아낼 수 있어. x축 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0,1을 지날 거야. 사인이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한 번 간 게 잠깐만요. 한 번 간 게 있을 것이고 요 높이가 a 더하기 1 더하기 1을 쓰자. 여기 높이는 1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리고 한 주기가 얼마야? b분의 2파이. b가 양수되니까 b분의 2파이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때 뒤에서 그런 문제 만날 때 얘기하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런 식의 문자로 되어 있는 문제를 풀더라도요 어떤 범위를 많이 주냐면 0부터 2파이를 가장 많이 줘요. 범위를. 알겠죠? 그럼 막 이런 게 몇 개 나오냐면 한 주기에 b분의 2파이잖아. 한 번 더 그리면 여기까지는 요만큼 왔으면요 b분의 2파이가 몇 개 왔어? 2개 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쭉 가서
어딘가 2파에서 끊길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 그때까지 가면 봐봐. 얘가 마지막에 또 B분의 2가 있을 건데, 그렇죠? 요 한 주기의 그림이 봐봐. 한 개당 B분의 2파인데 이게 2파이까지 왔으면 B분의 2파이가 몇 개 와야지 2파이가 되는 거야. B개가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즉 요만큼이 이렇게 B개가 나오는 거야. 그럼 나중에 교점에서 물어본다고. 뭐 여기 Y는 몇을 그었는데 교점이 뭐 10개 다 B가 얼마냐 일단 얘기한단 말이지. 그때 샥샥 잡아서 풀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자도 이렇게 탁탁 잡아서 다 모든 걸 구현해 볼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만 다룰 줄 알면 뭐 이런 문제는 그냥 풀죠. 그죠? 얘가 뭐라 했냐면 최대값이 6이다 라는 건 그렇죠. 1 플러스 A가 6이다. A가 5라는 얘기겠죠. 최대값이 꼭대기 잡을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주기가 3분의 2파이다. 이건 공식 얘기죠. B분의 2파이가 3분의 2파이다. B는 3이라는 얘기겠죠. 뭐 그런 식으로 포인트를 묻는 문제들이 초반에 주어지고요. 알겠죠? 넘어가서 이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잘 푸실 거야. 판단이 됩니다. 자, 넘어가세요. 나는 쌤은 48번 좀 가볼게요. 뭐 이상한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려운 문제 아닐 것 같은데 체크만 해보겠습니다. 48번입니다. 여러분 fx의 식을 딱 보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 뭐 좀 보여? 48번입니다. fx가 a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px 더하기 b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어떻게 하고 싶어? 그냥 하고 싶은 거 없어? 변환해야죠. 알겠죠? 오케이? 배운 거 적용을 하면 좋습니다. 변환이 가능하잖아. 그렇지? 이거 y축 아니야? a 코사인 px 몇 사분면이죠? 3사분면이죠. 2분 3파이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거든요. 코사인은 3, 4 마이너스니까 더하기. 이렇게 푸는 게 낫지 않나? 그죠?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 만족하는 상태에서 A, B, C에 대하여 A, B, P를 구하라네요. 여기 C가 잘못된 거구나. A, B, P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가는 대입력 문제겠죠? F 2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2다. 이건 나중에 대입하겠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대입을 봐야 뭐 건질 것도 없네. 그죠? 내려가자. fx의 최대값은 6이다. 자, 거기 보시면 a가 양수로 나와 있어요. 알겠죠? 마지막에 a와 p는 양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봐봐. 자, 최대값을 내가 구해볼게요. y는 b를 기준으로, 그죠? 절대값 마이너스 a. 다시 말하면 a가 양수니까 a만 흔들리는 거야. 내가 변화를 쳐서 마이너스 붙어있기 때문에 아래로 먼저 가긴 하겠죠. 알겠습니까? 뭐 그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얘를 내가 잠깐 그려본다면, 이건 뭐 공부 삼아 그려본다면 얘 이렇게 그리면 돼. y는 b를 기준으로 y축이 있겠죠. a가 양수니까 0,b를 지나긴 할 건데 원래 그림은 이거잖아. 그치?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서 그림이 이랬을 거야. 대충 그림이야.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 역할이야. 쉽게 말하면.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 인식을 하시고요. 지금은 그래프의 개형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대값은 어쨌든 b를 기준으로 a만큼 흔들리는 거니까 b에서 a만큼 올라간 게 최대였겠죠. 그렇죠? 그게 얘가 말한 6이다. 힌트 하나 받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해서 주기가 2파이다 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가 말한 멘트를 쓰면 또 좀 낱낱이 파헤쳐 드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플러스 p가 fx가 되는 요때 쓰는 p는 사실 저 p랑은 관련이 없는 얘기를 합니다. 얘를 만족하는 최소 p가 2다 그러면 2파이 나와있단 말이야. 그죠? 그지? 무슨 말이야? 얘가 뭘 의미하는 거야? 주기가 p 함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 문제를 잘못 쓰긴 네요 주기가 p 함수죠. 맞아? 오케이? 그때 최소인 p가 2파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쉽게 말하면 그냥 저함수 주기가 2파이란 얘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럼 이 함수의 주기가 2파이려면 봐. 요게 주기 2파이려면 공식을 쓰면요 p분의 2파이가 주기일 거 아니야. 맞아? 얘가 2파이란 얘기야. 쉽게 말하면.
됐습니까? P가 얼마니? 1이라는 얘기인 거죠. 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A 사인 x 더하기 b라는 함수였다라는 거고죠. 이제 이걸 대입하겠습니다. f 2분의 파이를 구하면 사인 2분의 파이 1입니다. 1. 알겠죠? 1이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인가 보네요. 요거랑 연립하면 뭐 답은 쉽게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체크 되겠나요? 오케이? 예, 뭐 그런 문제인데. 자, 되겠죠? 그런 문제인데 여기서 봐봐. 이 최소란 말이 왜 있는지 여러분 혹시 이해하고 계십니까? 자, y는 sin dx. 자, fx는 sin x. 여러분 얘 주기 얼마예요? 주기 얼마예요? 파이죠. 그죠? 2분의 2파이. 파이. 기미 되는 문제가 문제 안 할게요. fx는 fx 플러스 2파이를 완벽합니다. 참이야?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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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승이 어떻게 생각해? 참인 것 같아요. 네. 참이죠. 아니 친구들은 내가 개념할 때도 얼마나 강조 있는데 뒤집어내고 진짜. 오케이? 왜? 봐봐. 이게 무슨 말이야? 주기가 2파이냐 이 소리죠? 자, 우리가 주기를 좀 이해하셔야죠. 자, 주기가 파이 함수가 뭐야? 파이마다 근이 반복되는 거야. 그치? 그럼 주기가 2파이는 야, 그런 함수를 2파이씩 자르면 반복이 되라고 물어본 거야. 반복이 되죠? 그죠?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fx는 주기가 3파이짜리 함수네 라고 얘기하면 참이 어느 뜻이야? fx는 주기가 3파이네. 참죠. 3파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주기는 그 주기의 최소값을 얘기하긴 합니다. 알겠죠? 그걸 굳이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고, 알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주기는 그 최소값을 얘기하는 게 맞긴 하기 때문에 원래대로 풀면 되지만 어쨌든 주기가 파이 함수를 가지고 주기가 2파이다. 틀린 말은 아니죠. 주기가 3파이다. 틀린 말은 아니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나온 김에 잡아야 돼. fx는 기존 친구들 기억 안 나? 주기가 2파이야. 대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gx는 주기가 3파이에요. 알겠죠? 이 둘을 합친 함수, 더한 함수를 hx로 만들었어. 맞습니까? hx의 최소 주기는 얼마냐? 라고 물었어. 자, 모두가 대답을 해볼게요. 잘 생각해서 대답하세요. 네. 자, 준비됐습니까? 태양 얼마? 6파이. 또 어떻게 생각해? 현승이 어떻게 생각해? 6파이, 6파이죠. 알겠죠? 최소값의 개념인 거지. 2파이마다 반복되는 놈이랑 3파이마다 반복되는 놈이 합쳐버리면, 그렇죠? 그걸 빼면 돼요. 어떻게 돼? 현승 어떻게 생각해? 아, 6파이죠. 왜냐면 이게 반복의 개념인 거야. 그잖아. 그걸 빼든 더하든 그건 상관없죠. 왜냐면 얘는 2파이마다 똑같아지는 함수가 있고 3파이마다 똑같아지는 함수가 있는데 어차피 그걸 처음에 같이 딱 여기 있다고 해서 시작을 딱 해버리면 6파이 때마다 만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두 함수를 더하든 빼든 혹은 곱하든 혹은 나눗셈 잘 안 쓰게 됐어. 아무튼 이런 걸 하면 주기는 6파일 수밖에 없어. 이해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얘가 주기가 4파이짜리야. 둘을 곱했어. 곱하고 더하고 빼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기를 확인할 때 그잖아. 어차피 반복이 되는 포인트 잡는 거니까. 얘는 그럼 주기가 어떻게 되겠어? 4파이 되는 거죠. 얘가 먹어버리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배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기에 대한 개념도 잡아놓도록 하여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만 이해하면 충분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뒤에 내용 좀 더 진행할 계획입니다. 뭐 개념적 얘기 다 했어요. 풀이 유형만 보여드릴 거니까 쉬었다 가시죠. 개별 정리 있으면 하시고. 가보시죠. 딱 오늘 할 만큼 빨리 하고 끝냅시다.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다. 알겠죠? 뭐 이제 유형 정리도 아니죠. 풀이만 좀 더 보여드리면서 디테일만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페이지는
점근선 얘기만 한번 체크해 봅시다. 한번 시간 또 보여드리는 게 숙제가 편할 거니까. 자, 여기 보시면 fx는 마찬가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없이 식만 나와 있는 것들은 계산용 문제일 거니까 ax 더하기 b 더하기 마이너스 3 얘를 만족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a, b의 값을 구해라. a는 양수고 b는 양수인데 파이는 작됩니다. 가에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가에서 점근선이 x는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다. 얘가 점근선이거든요. 얘도 일단 보류. 왜 식이 너무 더러우니까 알겠죠? 나를 먼저 체크하고 나서 이 잡아내는 게 편할 겁니다. 알겠죠? 나를 먼저 보면 뭐 주기가 2파이다 이 소리죠. 그죠? 주기가 2파이라는 건 얘의 주기를 구해보면 a분의 파이가 주기일 건데 그죠? 그죠? 요게 이제 2파이라는 거니까 a는 2분의 1 되겠습니다. a가 2분의 1이에요. 그죠? a가 2분의 1이니까 이제 점근선을 조금 파악해봐도 비교가 되겠죠. 되겠죠? 그러면 내가 얘의 점근선을 구해서 위에 거랑 비교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점근선을 구할 때 이게 쓰는 게 일반화된 이해가 좀 필요한데 탄젠트 x에 대한 점근선 얘기 다시 한번 해보면은 기본형의 점근선의 x는 2분의 위에 선생님이 아까 쓰기로는 이제 2n 플러스 1파이라 쓰기로 했거든요. 다른 애는 정수고 이거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런 건데 만약에 얘의 점근선을 x는 2분의 2n 마이너스 1파이라고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른 애는 정수 이렇게 했어. 똑같습니다.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돼, 안 돼? 자, 우리가 여러분들의 경험치에서는 잠깐만요. 지금 확통을 이런 것도 경우에서 했겠구나. 경우에서 와서 풀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홀수를 표현하는 경우나 짝수를 표현하는 경우 이런 거 배우는데 홀수 표현할 때 우리가 짝수 같은 경우는 2n이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홀수 같은 경우 어떻게 표현해요? 2n 플러스 1을 하기도 하는데 2n 마이너스 1을 하면 안 돼. 이거 어떻게 생각해? 상관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n을 만약에 정수라는 틀로 묶어버리면 같은 얘기죠, 사실은. 왜 얘도 어차피 n이 0이면 1 넣으면 3, 0, 1, 3, 5, 7, 뭐 마이너스를 넣으면 그거 얘기하는 거고 얘는 0을 넣으면 마이너스가 나오지만 1 넣으면 1 나오니까 같은 얘기인 거죠. 일반화를 시킬 때 문자를 어떻게 형성이냐의 차이인 거지 같은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탄젠트의 점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나 사실은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뭐가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둘 다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분의 홀수파인데 홀수를 내가 이제 2n 플러스로 표현했냐 2n 마이너스로 표현했다가 틀린 거니까. 알겠죠? 요게 은근히 좀 디테일로 필요한 이 이해가 필요한 게 왜 그러냐면 이게 문제는 출제자마다 포커스를 여기로 내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로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방향으로 가버리면 식이 물을 꼬여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식을 구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어디로 가든 다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 풀 때 걸릴 수 있어. 자, 적용을 해볼게. 봐봐. 자, 만약에 내가 얘를 푸는데 내가 점근선을 구해볼게. 자, 얘 같은 경우는 점근선을 구하면 2분의 1x 플러스 b는 2분의 2n 플러스 1파이다 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얘랑 같은 식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식 정리 좀 해볼게요. 자, 2분의 1x 더하 1x는 2분의 2n 플러스 1파이 더하 마이너스 b가 되겠다. 그죠? 됐습니까? 양변 2를 곱해버리면 x는 2n 플러스 1파이의 마이너스 2b가 되겠네. 그죠? 정을 더 해보면 2n 파이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2b가 되겠네. 그쵸? 상황이 됐습니까? 태양 확인됐니? 네. 얘가 정근선인데 얘가 같다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파이 마이너스 2b가 2분의 파이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죠? 그럼 넘겨버리면 파이 빼기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는 2b다. 다행히 얘는 답이 나와서 좀 쌤이 재미가 없는데 얘는 이걸 요구한 게 맞네요. 알겠습니까? 근데 어떤 문제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얘는 뭐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2n 마이너스를 풀어버리면 b가 이 범위 답이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된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다른 식의 표현을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이 삼각함수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동경을 표현하는 각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저는 답이 필요하는데 범위 답이 없습니다. 혹은 객관식 답이 없습니다. 다른 식의 접근을 요구했던 거지. 알겠죠? 각이 여러 개로 표현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 풀이가 제대로 맞는데 상황이 이상하다 그러면 표현 방식이 문제일 수 있다. 알겠죠? 그것도 좀 건드려 보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얘는 뭐 우리가 했던 2n 플러스 1을 요구한 게 맞나 봅니다. b가 그 범위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b는 4분의 파이가 답일 것이고 a는 2분이 나왔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면 된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주기기는 아까 다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15페이지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 얘기도 좀 들어가 보시죠. 자 절대값 쌤이 그 지수로 함수 할 때부터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함수를 배우는 건 항상 기본형만 배울 것이다. 왜냐면 절대값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가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 쌤이 나올 때마다 정리해드리죠. 포함된 함수를 그리는 방식을 정리하다 보면 뭐 기본 논에는 우리 교재에도 4가지가 나와 있는데 뭐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거, y에만 절대값이 있는 거, 둘 다 절대값이 있는 거, 전체 절대값이 나오는데 실제로 기출되는 건 2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함수 전체 절대값이 제일 잘 나오죠. 그죠? 얘는 뭐 정리가 되겠죠. fx를 그린 다음에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려라 이런 개념인 거죠. 두 번째로 잘 나오는 게 얘입니다. y는 x에만 절대값입니다. 얘도 은근 잘 나와야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자주 까먹어서 쌤 정리해드리면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건 x가 양수인 부분을 일단 그리고 여기일 때는 fx를 그리고 그린 후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x 되는 거니까 양수에 그린 걸 y축 대칭해서 한 번 더 그려라. 이렇게 쌤이 정해드렸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봐봐. 15페이지에 있는 62번을 풀어볼게요. 다음 중 주기함수가 아닌 것은 플러스 주기까지 구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62번입니다. 보시죠. 1번 y는 절대값 sin x. 얘 바로 그려볼게요. 어떻게 생겼어? 봐봐. 그려보면은 하기 잘 되게 양쪽에 한 줄씩 그릴게요. 자, 원래 sin x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한 줄기. 하나 더 그리면 여기도 이렇게. 여기 점선 그리자. 마이너스. 두 줄기를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죠? 뭐 다시 가겠지. 그죠? 절대값 때문에 밑에 끌어올라오면 어떻게 됐어? 이렇게.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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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록. 이렇게 반복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주기가 2파이였던 게 어떻게 되는 거야? 반으로 줄어버리죠. 0부터 파이까지가 양쪽으로 반복이니까. 요건 주기함수 맞습니다. 주기가 반으로 줄죠. 원래 사인과 코사인은요, 전체를 딱 치워버리면요, 주기가 반으로 줄어버립니다. 왜냐면 이게 위쪽 볼록이랑 아래쪽 볼록이 어차피 대칭이기 때문에 접어버리면 이게 볼록볼록볼록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리고요. 자, 2번에 나와 있는 코사인 마찬가지죠. 2번은요, 같은 이유로, 걔는 주기함수고요. 주기가 파입니다. 뭐 내용은 같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확인해 봐야 돼요. 3번은 이게 전체 절대값이 아닌 것들은 뭔가 인식되어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이건 직접 확인해 볼게요. 자, y는 sin x를 그려보면 sin 절대값을 그려보면은 x가 양수인 부분은 똑같이 그리면 돼. 이렇게 여기 한 줄입니다. 2파이 파이 0이 되겠죠. 뭐 한 줄이 더 그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y축 대칭해서 한번 더 그려야지. 얘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얘는 우리가 주기함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이거 주기가 아예 없습니다. 알겠죠? 반복되는 포현이 아니라 대칭만 되기 때문에 이런 거뭐 y축 대칭하면서 되는 거죠. 원래 사인은 원점 대칭이지만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3번은 아니다. 알겠죠? 자, 4번 같은 경우도 그려봐야죠. 요거는 처음 보는 것들이니까 4번을 그려보면 이번에는 y는 코사인 절대값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가 양수인 부분은 그려. 이렇게. 얘를 대칭. 이렇게. 주기함수 아니에요. 주기함수. 이거 그냥 얘랑 똑같은 거야. 알겠죠? 원래 코사인이 y축 대칭이다 보니까, 알겠죠? 이 오른쪽 그릇 대칭하는 거 똑같은 그림이죠. 그래서 얘는 주기가 2파인 주기함수가 맞다. 자, 5번은요? 자, y는
절대값 탄젠트 x. 항상 탄젠트가 좀 변태입니다. 사인과 코사인은 꺾고 올리면 주기가 반으로 줄죠. 위에 볼록과 아래 볼록 똑같으니까. 근데 탄젠트는요. 얘 뭐 미리 또 감으로 던져드리면 주기가 이거 파이야. 얘는 주기가 줄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려보면 알아요. 그려보면은 탄젠트 해볼게. 탄젠트 빨리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 싹 그린 다음에 정근선 2분의 파이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한 줄이죠. 하나 더 그리고 파이를 기준으로 다시 또 하나 더 이렇게 2분의 3파이 이런 식이죠. 그죠? 두 개만 얘기하면 꺾고 올리면요 그림이 그냥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기는 그대로 요만큼은 파이가 되는 거죠. V자가 반복이 되는 주기함수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주기는 그대로 파이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가 되면 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됐고, 여러분 63번에 리을은 주기 얼마일 것 같아요? 얼마? 2파이 맞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얘를 물론 그려봐도 되는데 그리는 것도 필요해요. 네, 그리는 것도 보여드릴게. 근데 얘는 이제 주기만 파할 거면 사인 x의 주기가 얼마야? 2파이. 절대값 사인 x 주기 얼마야? 파이. 그러면 주기가 파이인 거랑 2파이가 더했으니까 이런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알겠죠? 그러면 이제 최소공배수 개념이니까 주기는 2파이가 되겠죠. 알겠죠? 그럼 더 나아가서 이런 그림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그림도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려볼게. 많이 봐보면 좋은 거니까. 알겠지? 다음을 그려라. 꼭 하지 않아도 그리는 게 보여야 돼. 알겠죠? 이제 그 경험을 쌓는 건데, 봐봐. 절대값이 개입된 함수는요, 우리가 배운 것들은 배운 대로 그리면 되고, 처음 보는 절대값을 만났으면 그거는 다 원론적인 풀이로 가야 돼. 자, 원론적인 풀이가 뭐냐면, 이게 정석이 중요한 거야. 자, 오늘 내가 앞타임 1학년 시간에 이거 했는데,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뭐였지? 절대값이 외워져 있어야 되죠. 절대값 풀이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돼? 두 개로 분리해서. 그죠? 이 기본 풀이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개입된 우리가 뭔가 풀이법을 아는 것들은 그걸 적용하면 되고, 내가 풀이법을 모르는 절대값 만나서 무조건 이렇게 푸는 거야. 그게 뭐든 간에. 알겠죠? 그 중에 하나가 얘인 거지. 봐봐. 얘를 그리래. 잠깐만요. 절대값 안에 사인이 있네. 사인 x가 양수일 때는요 2사인 x 사인 x가 음수일 때는요 사인 빼기 사인이니까 0이 됩니다. 그죠? 일단 요거를 이렇게 분류해서 정리하는 건 절대값의 기본 영역인 거고. 알겠죠? 그 다음 이 상황을 보고 이 함수를 그려내는 건 이제 함수의 기본 영역인 거죠. 알겠죠? 이 정도는 그릴 수 있어. 우리 사인을 그릴 줄 아니까. 그려볼게. 자, 기본적인 건 잘 봐봐. 내가 0부터 그냥 한 4파이까지 그려볼게. 0부터 4파이까지. 일단 사인의 부호를 가지고 뭔가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사인을 그려볼게. 사인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파이, 2파이, 파이, 0.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그리는 y는 사인 x야. 한 개만 더 그릴게요. 이렇게. 요거는 함수의 기본기로 중요한 거라 선생님이 보여드리는 거. 잘 보세요. 자, 난 지금 이 함수를 그려요. 이 함수.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그렇죠? 봐봐. 사인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2배 하래. 사인을. 사인이 0보다 작을 때는요 그냥 0으로 처리하래. 자, 요게 사인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얘는 모든 점을 몇 배 하라고? 2배 하라고. 그럼 얘를 이렇게 올리면 2배. 됐죠? 얘는 사인이 0 되는 부분이잖아. 여기는 어떻게 하라고? 0 처리하라고. 0으로 이렇게 하죠. 이렇게. y는 0이 이거잖아. x축. 그쵸? 다시 또 얘는 2배 하래. 이렇게 0대 2배 안에 0대 상황이 됐습니까? 이런 그림 그릴 줄 알아야 돼. 알겠죠? 이 문제 지금 원만 아니지만 그러면 주기를 봐봐. 여기서 이게 한 주기잖아. 그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주기잖아. 그렇죠? 주기는 2파이 맞네요. 알겠습니까? 네, 이런 그림도 그릴 수 있다. 알겠죠? 그렇게 그려보면 좋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넘기겠습니다. 자, 뭐 이제 다 했네요. 네, 할 게 없는데 네, 쭉쭉 넘기겠습니다. 숙제는 네, 잘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자, 어디냐면은 이제 이동을 내가 한번 보여줘야 돼요. 잠시만요. 88번 가시죠.
이런 것도 이제 보여드려야 여러분들 숙제하기 편할 거니까. 그렇죠? 88번입니다. 88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그래프 문제 중에 88번을 건드리는 이유는 거기 C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C 잡는 거는 한 번쯤은 해봐야 잘 잡아내기 때문에 그거 하나 보여드리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88번입니다. 자, 그림은 뭐 체크되고 계시죠? 자, 한번 그림 들어갈게요. 잠깐만요. 마이너스 4랑 근데 기준선 나쁘네. 상관없습니다. y는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8 그림이 마이너스 3분의 8이었어. 이렇게 올라갔어. 3분의 8 이렇게 하면 되냐? y가 3분의 8 3분의 11 가보시죠. y는 a 코사인 코사인 맞죠? 사인이구나. a 사인 bx 더하기 c입니다. 자, 가보시죠. 자, 항상 이 상관함수는 주기함수다 보니까 이렇게 부호나 범위를 잡아줘야 정확한 답이 나오죠. 자, a랑 b는 양수고요. c는 그런 범위 안에 있답니다. 그때 a, b, c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뭐 간단하게 a부터 구할 수 있겠죠? a는 뭐 보시다시피 얼마입니까? 4죠, 4. 그죠? 기준선은 뭐 0이었으니까. 그죠? a는 4고요. 그 다음에 b는 주기를 잡아야지. 자, 주기를 구해보면 식에서 주기를 구하면 b분의 2파이. 그죠? 자, 그림에서 주기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지. 그죠? 요만큼의 길이를 정리하면 얘 빼기 얘야 될 거 아니에요. 3분의 11파이 빼기 마이너스 3분의 8은 3분의 12파이. 4파이입니다. 4파이가 주기네. 4파이네. 그럼 띡띡 하면은 b는 2분의 1 되겠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c를 잡으러 가시죠. 자, 주기는 지금 4파이였어요. 중요합니다. 자, 지금 상황을 중간 정리하면 4 사인 2분의 1x 더하기 c가 됩니다. 그죠? 오케이? 자, 여러분 c는요. 이게 이제 모 친구들이 가끔 좌표를 대입해서 구하는데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c는 이동을 잡아야 되겠죠. 자, 가볼게요. 자, c를 잡으려면 요거는 x축 이동 때문에 나온 거니까 첫 번째 할 일 사인 2분의 1로 묶어서 봐야지. x 더하기 2c. 그죠? 자, 얘는 누가 온 거야? y는 4 사인 2분의 1x라는 이 자식이, 그죠?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c만큼 이동을 한 거죠. 요건 뭐 다 파악이 될 것이고. 이해했습니까? 자, 이걸 그림으로 잡을 건데, 자, 얘부터 체크해야 돼. 얘 같은 경우는 분명 x에 0을 대입한 시작점이 0,0이었을 거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이 시작점을 x가 0인 요점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알겠죠? 0,0의 요점이 어디로 가 있어? 를 보는 거죠. 자, 이 점을 기준으로 위로 볼록해서 슉슉 움직여야 돼. 그 요 점이 여기가 될 수 있고요. 그죠? 아니면 여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한테 4파일 때 주기 4파입니다. 여기일 수 있습니다. 보통 답이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경우가 많지만 아닌 경우는요. 요쪽에 확률이 높습니다. 알겠죠? 아니면 이쪽인 경우 나도 본 적이 없고요. 알겠죠? 원점 가까운 데 앞뒤가 분명히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걸어놓을 거란 말이야. 일단 눈에 보이는 거 가보면 요점 좌표 보여볼게요. 요점 어디 얼마겠어요? 여기와 여기의 가운데겠죠? 그죠? 여기 가운데셔야 되니까 둘을 더하면 3분의 4파이 나누기 2하면 3분의 2파이 정리됐어? 얘가 3분의 2파이니까 0,0일 때 이 자식이 3분의 2파이, 0으로 갔네. 그죠? 아, x축을 얼마큼 움직인 거야? 3분의 2파이만큼. 쌤. 마이너스 2c가 3분의 2파입니다. 라고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이랬어요? 그러면 c를 구해서 범위를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c가 범위가 아니라면, 답이 아니라면, 두 번째, 마이너스 2c가 3분의 2파이보다 왼쪽 점이 마이너스 4파일 수도 있고요. 그거 답이 아니야? 저쪽인가 봐. 마이너스 2c가 3분의 2파이 더하기
4, 8. 뭐 이런 식으로 이 주기성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아까 얘기한 탄젠트의 그런 얘기도 유사한 거죠. 알겠죠? 이게 항상 반복이 되는 주기성을 갖다 보니까 어느 쪽에 답이 나올지 모릅니다. 대체로는 제일 가까운 점에서 답이 나오긴 해요. 알겠죠? 자, 얘를 풀어보면 양변에 마이너스 2 나눠버리면 C가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3분의 8이 나오죠? 다행히 마찬가지로 답이 맞기 때문에 답을 채취할 수 있지만 혹시 범위의 답이 아니라면 잘못 푼 게 아니야. 다른 답을 잡아내는 얘기 알겠죠? 범위 맞는 답을. 그거는 주기만큼 움직여야 돼. 알겠죠? 그래야 답이 잡히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걸 신경 써서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또 잘 될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파이팅! 뭔가 많은 걸 풀고 있는 것 같지만 내용은 별로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알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로 가시죠. 여러분 99번 좀 풀어보세요. 네, 너무 나만 풀면 재미없으니까. 풀어봐 99번. 네, 오늘 할 만큼 하면 안 돼요. 99번 풀어보세요. 일 1분 하나 더 드릴게요. 은근히 이런 게 어려워. 아까까지 푼 그런 유형들은 여러분 그 개념 정리할 때도 많이 풀어와서 금방 이제 기억의 리뷰가 됩니다. 근데 이런 디테일은 네. 이 함수 자체에 대한 활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태양이 잡아냈어. (1분만) 드리고 있으니까 네, 그만해 보겠습니다. 자, 99번 같은 문제 봤을 때 이게 해석이 포인트인 건데 사인 1과 코사인 1과 탄젠트 1의 크기를 비교해라 라고 했을 때 일단 먼저 드는 생각은 구할 수 없는 가격이 것이고 있죠. 이게 왜냐면 1로 돼 있어 1라디안이잖아. 물론 1도도 못 구하겠지만 1라디안입니다. 1라디안이 대략 여러분 한 60도 언저리쯤 되는 거는 이해하시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그죠? 파이 라디안이 180도니까 그죠? 3.14쯤 되는 거니까 그런 건데 이거의 크기를 비교해라.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뭐냐면 그래프로 비교하는 얘기구나. 이게 돼야 돼. 우리가 지수로 함수할 때 내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대소 비교는요, 물론 이렇게 좀 가늠해서 잡아내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거는 이제 좀 범위가 넓게 분포가 된 것들을 줬을 때 얘기일 것이고, 두 번째는 값을 구해서 이제 비교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대소 비교에 대한 기본 틀만 얘기하면 이게 함수 즉 고1까지만 되더라도 어떤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해야 돼.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많이 하는 게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지가 아는 걸 비벼보는 거죠. 대충 쓴 얘기가 2점 얼마 됐고요. 3점 얼마 되니까 야 큰데 여기서 내 작겠네. 요게 이제 그쵸. 내가 봤을 때 중딩 정도 부리게 되잖아 싶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면요 대소 비교하는 거. 차를 이용하는 얘기인가? B를 이용하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이제 올바른 접근이죠. 알겠죠? 원래 대소 비교는 차를 이용하는 게 90%야. A랑 B랑 둘 중에 누가 큰지 확인하래. 그러면요 배운 놈들은 이렇게 합니다. 쌤 A에서 B를 빼서 얘의 부호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양수 나왔어? A가 크게. 음수 나왔어? B가 크네. 여기 다 중3 때 배우는 거야. 제곱근 배울 때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배운 놈들의 접근이고, 이 배웠긴 배웠으나 이게 왜 머리밥 톱밥으로 하는 애들이 이제 요거 좋지 않아. 알겠죠?
B를 이용하는 게 이런 거야. 둘 다 양수였던 거야. 그래서 나눠보는 거죠. B분의 1과 비교하죠. 나눴더니 1보다 커? A가 크다는 얘기야. 1보다 작아? B가 크다는 얘기야. 이런 게 이제 배우는 사람들의 접근입니다. 이제 고2쯤 되면 지수르고 함수나 삼가함수나 이런 다양한 함수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3단계가 뭐냐면 그래프. 그 식들을 함수로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 무슨 말이냐면 봐봐. 99번 보시면요. 사인 1, 코사인, 탄젠트 이거 못 구하는 건데 그럼 일단 함수를 다 그려서 1을 대입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y는 sin x와 y는 코사인 x와 y는 탄젠트 x를 그려서 1을 높이를 비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봐봐. 1이라는 게 이것도 봐봐. 이 그림 그리는데 센스가 있어야 돼. 나는 1만 대입할 거니까 그럼 1이 잠깐만 한 줄기가 2파이란 말이야. 2파에 6점 몇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반죽이면 파인데 3점 몇 되잖아. 너무 많아. 거기가 필요 없는데? 나는 1을 대입할 거 아니야. 그럼 그 가운데가 2분의 파이란 말이지. 2분의 파이가 약 얼마죠? 1.57 넣어도 될 거 아니야? 3점, 그죠? 되겠죠? 알겠습니까? 얼추 1.5점 될 거 아니야. 그러면 2분의 파이까지만 그리면 충분하네. 괜찮습니까? 난 1만 대입할 거니까. 그러면 사인부터 사인은요? 이렇게 생겼죠. 크게 그려. 잘 볼 거 아니야. 2분의 파이. 코사인은요? 여기서 이렇게 지나겠죠. 코사인. 가운데 할 거 아니에요. 4분의 파이. 그죠? 탄젠트는요? 탄젠트는 아마도 0콤마를 지날 것이고 여기 1이잖아. 높이가. 그죠? 4분의 파이를 대입했을 때 여기 4분의 파이 콤마 1을 지나지 않는 탄젠트가 여기 지나지 않나? 여기? 그죠? 여기 점부선이잖아. 그치? 가파력이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탄젠트는. 이해됐습니까? 여기만 정확히 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그죠? 그때 4분의 파이 콤마 1이 다 지날 거 아니야. 그치? 여기 나는 이제 1을 대입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요 식을 딱 보고 이거 잠깐 그림 그려서 1만 대입하면 되겠네. 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함수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봐봐. 1이 어디쯤에 있지? 잠깐 4분의 파이가 1보 작지 않아? 그렇지? 1이 여기 있겠네. 여기 있죠. 그죠? 탄젠트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사인이고 그 다음 코사인이고. 이해됐습니까? 이런 생각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런 생각이 더 나아가잖아? 101번도 똑같은 거야. 요건 여러분 풀이보다도 이걸 이렇게 바라보는 그 생각이 되게 중요한 이 유형의 요 파트너. 알겠죠? 그럼 봐봐 이제 101번 가볼게. 101번. 체크됐어. 101번 보시면 0과 4분의 파이 사이에서 기억, 니은, 디귿을 따져봐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치? 사실 0과 4분의 파이면은 기억은요 아까 쌤 얘기한 것처럼 비비면 나와. 왜냐면 0과 4분의 파이 사이면은 봐봐 이게 4분의 파이가 45도니까 사인과 코사인이 똑같은 지점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4분의 파이보다 각이 작아버리면 약간 누워있는 이런 게 될 거 아니야. 이런 게. 그죠? 오케이? 그럼 빗변 똑같고 높이는 더 짧아졌기 때문에 사인이 크겠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기억 정도는 틀렸네. 이해됐어요? 응, 기억은 틀린 거 확실합니다. 오케이? 그럼 니는 참여인데 어떻게 자, 참여 확률 높지만 그래프는 안 돼. 알겠습니까? 이런 문제지 믿으면 안 돼. 알겠죠? 어쨌든 기억은 또 거짓이고요. 니은 보시죠. 코사인과 탄젠트는 이렇게 비빌 수 없어. 알겠죠? 왜? 아주 디테일하기 때문에 그림을 봐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봐봐. 코사인과 탄젠트 중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누가 더 큰지 비교해야 돼. 이거 그림 그리는 얘기야. 일로 와야 돼. 이미 그려놨어. 봐봐. 자, 이 코사인이 파란색 아닙니까? 파란색. 그죠? 탄젠트가 빨간색이잖아. 4분의 파이, 1을 지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0과 4분의 파이 사이에 봤을 때 잠깐만. 파란색이 위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빨간색이 위에 있는 이 작은 범위가 생깁니다. 이해했어요? 그 앞에서 교점을 지나버리니까. 그럼 니은은 참인 거야, 거짓인 거야? 거짓인 거죠. 이해했습니까? 크기가 바뀔 수 있는 거지. 이해했어? 문제지 문제라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무튼 그렇다. 니은 거짓입니다. 아시겠죠?
봐봐. 야, 이런 작은 디테일로 잡아내야 되는데 뭐 숫자를 대입하는 행위도 물론 좋은 접근이지만 위험할 수 있죠. 이런 문제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네. 비비는 친구들이 기억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지만 니은도 왜 쌤이 그냥 풀이 기법 같은 얘기할 때 야, x에 아무거나 대입하면 될 거 아니야. 뭐 6분의 파이 넣어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겠죠? 6분의 파이 넣어버리면 저거 6분의 파이 넣으면 어떻게 되냐? 코사인 6분의 파이가 잠깐만요. 얘기하는 거 해볼게. 거기 6분의 파이 넣었다 칩시다. 탄젠트 6분의 파이. 얘가 코사인 2분의 3이죠. 얘는요? 루트 3분의 1입니다. 둘의 크기 비교하면 제곱에서 비교하자. 4분의 3이랑 3분의 1이죠. 얘가 크네. 이해했습니까? 얘 크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 주어진 게 맞는 것처럼 착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지. 대충 비교 푸는 친구들은. 그잖아요. 그죠? 근데 뭐 대입하는 경우도 선생님 맨날 얘기했죠. 대입을 했는데 틀렸어? 100% 틀린 거지. 맞췄어? 그럼 참일 확률이 높은 거지. 100% 아닌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림을 가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야 이 정확한 디테일을 잡아낼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얘는 틀린 거다. 알겠죠? 자, 디귿은 뭐 참이겠죠. 뭐 답이 잠깐만. 개구리 답이 없네. 아, 기억을 내가 잘못 얘기했구나. 코사인이 큰 게 맞으니까 기억이 참이네요. 그죠? 미안합니다. 봐봐. 45도보다 작으면 코사인이 크잖아요. 내 부등식을 잘못 봤네. 그죠? 밑변이 기니까. 그래서 기억은 참이고 니은은 거짓이네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디귿 보시죠. 탄젠트와 사인 마찬가지야. 못 풀게 써서 숫자를 대입하는 건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건데 참인 결과가 나오면 사실 100%는 아닌 거니까. 알겠죠? 참인 확률이 높은 뿐인 거지. 그래프를 봐야 정확하죠. 탄젠트와 사인입니다. 사인이 노란색. 탄젠트는 빨간색. 바로 나왔네. 그렇죠? 얘도 4분의 파이 앞에서 교점이 생겨버려. 크기는 뒤바뀝니다. 그러면 항상 누가 크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디귿은 거짓이겠네요. 답은 기억만 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은근히 봐봐. 101번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아닌 걸로 비비는 친구들은 쌤 생각에 절대 못 맞출 것 같은데. 그죠? 특히 니은 디귿은 아주 작은 범위 때문에 뭔가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게 그래프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프로 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제가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유형은 그래프 사이의 넓이 얘기인데요. 요거는 뭐 지수로 검수 때도 한번 했었던 거기 때문에 따로 틀을 잡진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현들이 안 좋은 것 같다? 하나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103번 풀게요. 103번이에요. 쉬운 거. 103번. 봐봐. y는 탄젠트와 y는 탄젠트 x 플러스 1과 y축 및 x는 4분의 파이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라 하고 이제 얘는 그림을 그려줬는데 그림에 생긴 모양이 없는 게 낫겠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아닌가? 잘 자르면 되나? 네. 봐봐요. 이게 떠 있어서 그 그림으로 빗대 풀면 더 엉킬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 봐봐요. 그래프가 탄젠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죠? y는 탄젠트 x 플러스 1이지. 이게 하나 있고 잠깐만요. 이게 약간 이렇게 가는데 아무튼 얘랑 이렇게 뭐 이렇게 그죠? y는 탄젠트 x가 있습니다. 그죠? 얘가 뭐라 했냐면 y축과 y축 여기 있죠. y축과 x는 0과 x는 4분의 8 모자는 요 넓이를 구해라. 나오죠. 그죠? 요거 우리 뭐 중간 대비할 때 지수로 함수 할 때 많이 봤던 패턴이죠. 그렇죠? 얘가 지금 요 함수가 y축으로 1만 올라간 거니까 간격이 얼마겠어? 1이겠죠? 어딜 자르는 거죠? 그때 이 곡선 사이 넓이 구하는 건 잘라서 붙이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뭐 자르시면 잘라. 여기 자를까요? 이렇게 잘라버려. 여기 끊어야죠. 여기 넓이가 이거 보이면 직사각형이 되는 거니까 높이가 1이고요. 가로 길이가 4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넓이는 4분의 파이라고 그런 얘기 알겠죠? 요건 뭐 두고 요거 해봤으니까 그렇게 챙겨보면 된다. 이해했습니까? 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하던 게 많아 보이지만 내용은 별거 없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네,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지금 마지막 한 개 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애매한데 잠깐만요. 네, 요거는 건드리지 맙시다. 다음 시간에 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22페이지에 106번 하나 풀고 오늘 마무리하죠. 너네가 풀어봐. 106번입니다.
일단 이런 그래프 문제가 혹시 좀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은요, 구할 수 있는 위치를 다 잡아버리세요. 좌표나. 지금 1분만 더 드려보죠. 자, 좀 보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뭐 어려운 유형은 아니에요. 알겠죠? 아직은 이제 그래프를 아직 경험을 지금 처음은 아니죠. 지금 다시 처음 하는 거니까. 봐봐. 자, 얘가 지금 식이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 뭐부터 봐야 되겠어? 주기가. 얼마야? 8파이? 8파이? 야, 얘가 2파이 되면 한쪽이야. 얘 2파이가 얼마 되면 돼? 각이 한 바퀴 돌려면 x가 얼마면 돼? 8이면 되죠. 되겠습니까? 이게 b분의 2파이라는 공식보다도 내가 필기장에 적어놨을걸? 이거를 좀 가격 쓰면요, bx가 2파이인 x 값이 주기야. 그냥 각이 한 바퀴 돌면 되거든, 쉽게 말하면. 알겠죠? 그래서 얘가 한 바퀴 돌려면 얘가 2파이 되면 돼. 그럼 x에 8 넣어버리면 한 바퀴 돈단 말이야. 주기 8인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외워도 돼요. 알겠죠? b분의 2파이를 보기보다는. 그래서 주기 8입니다. 알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생긴 이게 8이란 말이야. 여기가 얼마나 얘기야? 4. 그럼 얘 가운데가 얼마나 얘기야? 2. 대칭 아닙니까? 상관상관 대칭성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간격이 1이겠죠. 그쵸? A 좌표를 구했네요. A의 x 좌표가 얼마겠어? 1. 2에서 1 뺐으니까 1을 대입하면요, 루트 2분의 1. 유리한 안 하는 게 편해요. 알겠죠? 그러면 높이 나왔네. 루트 2분의 1. 정답 곱하면 다음 루트가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뭐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 익숙치 않겠지만 그래프에서 할 때 봐봐. 이게 그림이 주기가 바뀌었어. 그러면 그 주기 지점들 잘 잡아놔야 돼. 그럼 보여 그냥. 알겠죠? 그래서 아직 뭐 그런 경험이 없어서 약간 걸리는 거기 때문에 쌤이 뭐 대체적으로 그래프에 관련된 이야기 보니까 이제 개념적인 이야기들은 금방 다 살아나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이제 풀이하는 틀만 유형을 좀 보여드린 겁니다. 알겠죠? 그걸 잘 적용해서 풀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금요일까지 풀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42번부터요. 오늘 양이 조금 되나? 108번까지 문제 좀 많으니까 얘는요, 이 짝수로 출발했으니까 짝수만 풀어봅시다. 알겠죠? 훨씬 나중에 주말 끼고 보내드릴 테니까 짝수만 다 풀어서 쌤이 풀어준 거부터 체크 딱 해서 풀어보시고. 알겠죠? 그런 다음에 강의 접했으면 짝수만 풀어서 끌고 채점해서 금요일까지 들고 오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